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현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월장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어제 시장 정말 좋은 흐름 보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저는 계속 시장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어제 이제 시장의 상승은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업종이 주도를 했는데, 반도체는 조금 이제 강보합권에서 좀 쉬어가면서, 그렇지만은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면서, 정 회장이 결국에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에 오후장에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지수 상승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시장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보고 있어요. 강세 종목 따라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자기 자리 지키면서 순환매 그 다음에 들어올 종목 미리 선취매해서 기다리면은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저는 공격적인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순환매라고 하면 이달에 움직였던 정말 그 여러 가지 섹터들 가운데서 지나갔던 그런 섹터들도 계속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소외주들,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외주는 뭘까? 이런 또 궁금증들 가지면서 종목 찾기 나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어제 다들 괜찮았고, 특히 이제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선방을 좀 해줬죠. 이차전지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바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장의 흐름이 변했다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잦아든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피해주들이었던 특히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더 올라갈 폭들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반도체 쪽이 어제는 좀 쉬는 듯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또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삼성전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대감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FMC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 좀 있다 할지언정, FMC도 잘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현재까지 계속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가 확실히 어제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이번 주의 성과가 아닐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좋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자동차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개장 전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감산 관련 언급할까? 글로벌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대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재고 조정 마무리 단계. 오늘 반도체와 원전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의 포인트입니다. 이달 말일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가운데서 가장 큰 화두가 어느새 이제 감산이 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거의 10만 전자 이렇게 갈 때는 파운드리 얘기가 많았는데 디램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디램의 감산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삼성전자 감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입에다가 감산이라는 단어를 올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산 얘기는 안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기술적인 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공정전환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전환 시기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감산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끌어올려졌던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한다. 공정전환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는 감산에 대한 얘기도 없고 오히려 이제 굳이 부인하면서 우리는 감산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요번에 이제 미리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삼성전자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또 지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20% 이상 지금 하향 조정됐고요. SK하이닉스는 7조 적자. 지금 반도체 재고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재고가 3개월 이랬는데 지금 4개월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거고 또 감산설로 인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어떤 힌트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은 조금 비중 축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 삼성전자는 감산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싫어한다라는 점에서 공정전환이라는 단어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산 이슈에 대해서 최원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측이 불가능하죠. 삼성전자 최고위층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걸 예측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굳이 머리 써서 그걸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돌아서고 있고, 삼성전자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전망을 가지고 결국 미리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고요. 좀 이따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지금 D램 재고 조정이 일단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감산이라는 얘기는 저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감산,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또 반응을 할 것인지는 1월 31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거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6,700억 원대의 적자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4분기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손실이 8,75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망치보다 더 적자 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전방 산업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최원주 전문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식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D램 재고 조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4분기에 또 역대급 D램의 폭탄 세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잉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세일을 멈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 과잉 재고를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지난해 4분기서부터 폭탄 세일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멈췄습니다. 지금 평균 판매 가격보다 지난해 4분기에부터 이제 40% 할인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멈추고 가격을 이제 정상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D램 공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모두 지난 4분기에 비해서 10% 중반대 할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엔 가격 인하 폭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일을 그만큼 이제 덜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공급 조절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에 지금 자기네들이 전망을 하기로는 메모리 수급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모멘텀이니까 지금 올라가고는 있고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덜어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전체적인 네. 지수 조정과 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확인하고 저는 차라리 매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가격 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삼성전자에서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률이 나는 것보다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목표가를 우상향하고 있는 5일선이 우상향을 멈출 때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목표가를 특별히 지정하게 한다기보다는 네. 단기적인 모멘텀이 오고 끝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를 다 덜어내기보다는 저는 한 7, 80%만 좀 덜어내고 한 2, 30%는 좀 가져가면서 물량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보실까요? 같이 봐야 되죠.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만 따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어느 정도 같이 연관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것이다. 전체 지수랑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뭐 똑같은 관점으로 뭐 매매 전략, 매도 전략도 삼성전자랑 동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디램 업황이 바닥이라면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만간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좀 아깝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올해 뭐 반도체나 전체적인 코스피나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보고 물량 덜어내기죠. 물량을 한 100%에서 뭐 7, 80% 정도만 덜어내고 또 다시 재매수 관점. 계속 이런 관점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디램의 폭탄 세일 4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세일을 멈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갔었죠. 2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수요 회복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글로벌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대세. 그렇습니다. 노후 원전을 계속 뭐 이어가겠다, 가동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전세적으로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는 그 시기에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전력 수급이 좀 모자르고 특히 전쟁 나고 이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이러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계속해서 지금 노후 원전들의 수명을 지금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설계 수명이 처음에는 이제 40년이었던 원전들이 미국에서 지금 80년까지 가동, 100년까지도 지금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좀 진행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원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원전 수명 새로 짓기는 그러니까 네. 있는 원전들의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 방안을 다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다들 원전 기자재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수익의 좀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라 그렇습니다. 원전주들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털어내고, 그리고 저는 원전주들에 대한 또 다른 모멘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원전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보게 된다면 크게 안 빠지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입니다. 뭐 지금쯤 잡아두면은 또 한번 또 슈팅 나올 때 팔 수 있는, 또 이런 이제 기회가 또 올 걸로 보기 때문에 원전주 뭐 관심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선 이후에 3월부터 5월까지 굉장한 대시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 일단 반등해주면서 바닥을 확인해줬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난해 집권 1년 차에 나왔었던 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번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18,000원 단에서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이슈 있으면서 이제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8,000원 상단으로 뭐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한 올해 안에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까지 상단의 룸은 그래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토막 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고점 형성했었던 가격에서 반토막 정도 나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원전주의 추가 상승 여력, 정책 모멘텀 뒷받침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원전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는 이슈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개장전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